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로 달리기입니다. 오늘도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뛰러 나왔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굉장히 날은 춥고요. 궁금해갖고 작년 1월이랑 올해 1월이랑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GPT에 물어봤는데 약 3도 차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걸로 아는데 올해 겨울이 유독 좀 추운 날이 길고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이 추위에.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한 손에는 아주 두꺼운 핫팩을 들고 뛰고 있고요. 어제는 인터벌을 하고 가볍게 회복 조깅하기 위해서 뛰러 나왔습니다. 오늘 러닝의 영상 주제, 제가 또 열심히 뛰고 있는 또 한 명의 아마추어 러너로서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러닝할 때 정답이 없는 세 가지입니다. 이게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답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심박수입니다. 심박수. 이게 크루를 하면서도 워낙 주변에 러너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공유도 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많이 얘기 나눠보는데, 최대 심박수 같은 거 살펴보면 200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박수는 절대값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박수 존을 나누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존 1부터 시작해서 존 2 그리고 존 5까지 나에게 맞는 존 구간을 찾는 거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호흡의 정도나 대화가 가능한 정도인지 약간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GPT에 여러 번 물어보니 존 1 구간, 거의 뭐 운동 준비 단계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빨리 걷기 정도, 말 그대로 편하게 대화가 가능하고 심지어 전화통화가 가능할 정도의 아주 낮은 강도의 운동 준비 단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존 2, 호흡은 살짝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단어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코 호흡 정도만으로도 이 러닝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심박을 안 보더라도 그 정도의 달리기가 나에겐 존 2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존 3,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숨이 더 가빠집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도 이렇게 긴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기 힘든 정도, 거기에다가 슬슬 달리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달리기에 집중을 하는, 그때부터는 호흡도 이 호흡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정도가 존 3, 그리고 존 4 구간이죠. 이때는 옆 사람과 소통을 할 때 단어로만 소통한다는 점, 뭐 이런 거죠. 자, 5km, 6km 힘들다, 짧게 말할 수 있으면서 대화가 힘들어지고 숨도 많이 거칠어진 상태가 존 4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존 5 단계는 달리기라고 보기 힘들고 조깅의 단계를 아득히 넘어서서 살려달라고 몸이 신호를 보내는 구간이죠. 대화도 하기 힘들 정도이며, 끝나고 나서 달리기를 멈추고 나서도 숨을 잔뜩 몰아쉬고 내뱉고 하는 그 정도의 속도가, 그 정도의 구간이 존 5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정도 속도 달리시는데 심박이 되게 낮으시네요 하고 하는 등, 그렇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절대적인 그 심박수가 아니고 정말로 오히려 그 숫자보다 심박수는 얘기할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케이던스 180 신호. 이게 사실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다리의 길이도 다를 거고 체형도 다르고 남녀의 차이도 있고 뼈의 생김새 이런 거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케이던스도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라톤에 있어서 케이던스가 높다는 게
유리한 조건이 맞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조깅할 때 케이던스와 그리고 실제 대회나 마라톤 페이스로 달렸을 때의 케이던스, 이거는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아야 된다고가 아니고 그냥 평소에 뛸 때랑 대회 때랑 케이던스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 정도구나, 여기서 뭐 케이던스를 더 늘려야겠다, 그게 아니라면은 보폭을 더 늘려야겠다, 이렇게 적당히 계산하면서 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케이던스 180을 맞추기 위해서 속도도 느리게 뛰는데 너무 발굴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누가 봐도 편한 자세로 뛰는 게 자신한테 맞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정말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록이 빨라지려면은 당연한 거지만 보폭이 더 늘어나야 되고 케이던스가 더 높아져야 되고, 저는 케이던스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서 마지막에 넣어봤고요. 바로 러닝할 때 팔치기 자세입니다. 팔치기 자세. 이 러닝할 때 팔치기라는 게 처음엔 사실 되게 제가 막 팔을 이렇게 돌리는 경향, 되게 웃기게 달리는 폼이 그런 자세였었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신경을 조금 썼었거든요. 그런데 팔치기는 정말 이상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됐냐면은 일본 프로 선수들 보면은 특히 유명한 여성 선수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팔치기 자세가 이상하게 뛰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국에는 기록으로 증명을 하는 거라 빠르게 멀리 뛰는 사람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팔치기가 정말로 이상해도 사람에게 맞는 자세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예 달리기를 아예 처음 하시거나 뭔가 운동신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자세 교정을 받고 뛰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운동을 많이 하셨고 러닝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고착화되어 있는 이 자세를 바꾸는 게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은 뛰고 있는 그 팔치기 자세를 좀 더 그냥 자연스럽게 나에게 맞는, 이게 나만의 팔치기 자세다 라고 생각하시고 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팔치기가 이상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맞는 자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게 뛰면 뛸수록 약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운동이잖아요. 뭐 몸이 유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앞으로만 달리면 되는 스포츠라 크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리는 게 좋은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다, 그냥 편한 대로 뛰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달리기를 할 때 정답이 없는 요소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러너마다 다 다르고 좋아하는 신발도 다르고 뛰는 폼도 다양하고 심박도 다 다르고 그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지만 모든 게 다 다른 요소들로 뛰고 있다는 게 좀 재밌지 않나요? 그러면은 얼마 남지 않은 봄 대회를 위해서 오늘도 자연스럽게 조깅을 하면서 다 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